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자, 페이지 28페이지.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슨 공식? 곱셈 공식을 거꾸로 쓰는 인수분해와 두 번째는 무슨 제법? 조립제법으로 뭐를 하는 거지? 인수분해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조립제법으로 하는 인수분해는 일단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가 안 되면 누구 쓰는 거야? 조립제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인 필기해야 될 인수분해 제곱접에다가 곱셈 공식을 거꾸로 쓰는 게 이게 공식인데 공식. 자, 뭐가 있냐면 책 밑에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내용에 보면 3차식부터 먼저 볼게요. A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이 있는데 3A 제곱 B, 3AB 제곱 그리고 B 세제곱의 꼴, 즉 항이 몇 개지? 4개죠. 그리고 아까 끝이 다 3차면 이 형태가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결과는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거죠. 또는 A 세제곱에 똑같이 3A 제곱 B에 3번에 A 한번 B 두번 B 3번인데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의 꼴이라면 얘는 A-B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3차식 중에서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처럼 항이 2개밖에 없지만 3차에서 이 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3차식 안에 항을 한 번 빼고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기 부호반대 뒤에 거 제곱에서 3차식에 무슨 꼴? 하차꼴이 하나 등장하죠. 또 마찬가지 형태로 등장하는 게 누구야? A 세제곱 더하기 무슨 세제곱? B의 세제곱 인수분해라.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B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하기 부호반대 뒤에 거 제곱이다. 이렇게 식의 형태가 하나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남은 형태가 뭐가 있냐? 항이 좀 많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 즉, 항이 6개나 이렇게 등장하는 형태가 나면 얘는 인수분해의 결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무슨 제곱이다? 전체 제곱이다. 자, 그럼 밑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첫 번째 식이 어떤 거야? 이 형태지. x제곱 쓰면서 확인해야 돼. 두 번째 식은 y제곱 그 다음 무슨 제곱? 4z제곱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x제곱, y제곱, 2z의 전체 제곱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에 걸 보니 2xy 즉 xy의 2배 그러니까 얘가 x의 전체 제곱, y의 전체 제곱, 2z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 y랑 얘가 만나니까 2배가 되니까 4yz 그 다음 이렇게 되니까 4xz다. 그러면 이 인수분해의 결과는 당연히 누구다? x 더하기 y 더하기 2z의 무슨 제곱이다?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하나만 바꿔볼게. 만약에 음수가 이제 등장할 건데 등장하면 두 군데 등장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음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문제가. 그러면 음수 붙어 있는 부분에 공통된 문자가 누구야? y가 공통된 문제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y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 음수 y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서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y 더하기 2z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등장하면 무조건 두 군데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음수가 한 군데만 등장할 리는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이제 어느 케이스냐면 세제곱인데 이 케이스네. 이 케이스. 자, 문제를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7x 그 다음에 빼기 27이다. 자, 얘는 이제 조립제법 아니야. 일단 항이 4개면 공식을 먼저 보랬지. 자, 그럼 이거 생각을 해봐. 얘는 x의 전체 세제곱이고 얘는 음수 3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x가 2번에 음수 3이 한 번에 3이 곱해진 형태인데 마이너스 9 맞네. 그 다음 여기 들어간 항은
또 3개가 있는데 x는 한 번에 음수 3이 2번이니까 9, 3, 27 맞네. 따라서 이 식은 x 빼기 3의 뭐다? 전체 세제곱으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오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1번 지금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세요. 다 공식 쓰는 겁니다. 문제 1번 강의 정지하시고 풀어보세요. 자, 문제 1번에 풀어봐. 강의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문제 1번의 정답은 4x 더하기 1의 세제곱. 2번의 정답은 x 빼기 2와 2의 전체 세제곱. 그리고 3번의 정답은 합차죠. x 더하기 4y. 그럼 뒤에 건 자동이지.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16y제곱. 4번의 정답은요 x 빼기 3.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해낼 수 있어야 돼. 혹시 응찬이랑 철현이랑 동혁이랑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 보냐 워크북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케이스 볼게요.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이제 치환해서 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아마 시험에 나오면 중간식도 안 나오고 1, 2, 3, 4, 5에서 다음 중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것은 그냥 이 정도는 물어볼 겁니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x제곱 빼기 3x 그리고 괄호하고 또 똑같이 x제곱 빼기 3x하고 더하기 7 괄호하고 더하기 10을 인수분해하라.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똑같은데 같은 모양 보이니까 얘를 뭐지? 대문자 A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대문자 A 더하기 7 더하기 10이 될 거고 그럼 A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 등장할 거고 2차식 인수분해가 2, 5에 둘 다 양수. 즉 A식 가지고 인수분해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대문자 A를 다시 원래 거로 바꾸면 x제곱 음수 3x 더하기 2가 되고 x제곱 음수 3x 더하기 5가 되지. 얘는 1, 5에 어떻게든 음수 3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끝. 얘는 인수분해가 또 되지. 1, 2에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 빼기 1, x 빼기 2,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다.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 2번도 또 똑같이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누구를 잡으면 돼? x제곱 더하기 5x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을까? 자, 문제 2번의 정답은 강의 정지하고 하세요. x 더하기 5 그리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3번.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자, 무슨 식 인수분해지? 우리는 얘를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죠. 자,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야. 첫 번째, 식 자체에서 뭐가 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 쓰세요. 근데 인수분해할 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공식이 누구냐? 이 공식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뭐지? 3차식의 합차꼴 중에서 그 한 3개짜리 2개가 결합된 형태를 뜻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로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이제 항을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보는 거야? 3대 1로 가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복 2차식 문제는 이렇게 개념적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4차식
4차 그 방정식 문제 풀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면 1번 x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3이다. 그럼 얘는 4차, 2차 상수항이 곱 2차식인데 그럼 2차식을 1, 3으로 했을 때 어디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면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니 즉 나는 x제곱을 원래 대문자 x로 놓고 인수분해 할 건데 굳이 치환도 쓰지 마. 이거 뻔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식이 되겠지. 근데 얘는 합쳤는데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니까 여기서만 인수분해 되어서 x-1, x 더하기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식의 구조가 나오겠고 2번은 선생님이 말한 이 형태랑 내용이 똑같은 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문제 다 풀었지? 강의 정리하고 풀었어야 돼. 자 1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자 x 몇 제곱? 4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더하기 얼마지? 4를 인수분해하라. 자, 이 식 자체는 뭐가 돼? 인수분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x 4제곱에 x 4제곱이 아니라 4는 1, 4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x 제곱 빼기 1, x 제곱 빼기 4. 그래서 실제로 다시 정리하면 앞에 것끼리 이렇게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렇게 뒤에 것끼리 이렇게. 근데 이 식 자체가 또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니까 x-1, x 더하기 1 뒤에 거는 x-2,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건 2번인데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별표하시고 시험 문제 요 형태가 이제 중요합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1에 x제곱 더하기 1이야. 자, 이 식을 지금 형태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1 음수율로 안 되지. 그럼 얘는 항을 어떻게 해야 돼? 넣었다 뺐다 해서 항을 몇 개 만들어야 돼? 3대 1, 즉 4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얘 기준에 되는 완전 제곱식은 누구니?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1의 제곱 너무 커지지. 그러니까 누구 기준 잡아야 돼? 1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x 4제곱 더하기 1일 때 필요한 게 양수 2x제곱 아니면 음수 2x제곱인데 음수니까 음수 2x제곱 만들어버릴게요. 그러면 뭐 남냐? 마이너스 11x제곱 중에서 음수 2x제곱만 쓰였으니까 음수 9x제곱은 이쪽으로 가서 항이 몇 대 몇이야? 3대 1의 버전인데 1도 완전 제곱수가 나왔지.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 앞에 건 x제곱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 9x제곱은 음수 3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3대 1로 묶어내면 그 다음 항은 몇 대 몇이야? 다시 합차의 꼴 2 합차의 꼴로 바뀌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제 어떻게 돼? 제곱안의 수를 한 번 빼고 제곱안의 수를 한 번 더하고 그럼 x제곱 빼기 1에서 3x를 한 번 빼고 x제곱 빼기 1에서 3x를 한 번 더하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문제 정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인수분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31페이지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내용을 보면 도형을 이용한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어려운 거 아니고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을 보면 그림 1의 형태가 뭐냐면은 a 세제곱이라는 부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a 부피에서 이 한 칸의 크기를 잘라낸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 크기가 무슨 세제곱이야? b의 세제곱이다. 얘를 인수분해한 걸 뭘로? 도형으로 나타내 본 거라는 거야. 도형으로. 그러니까 아래 활동 문제도 뭐지? 도형으로 나타낸 거야. 아래 활동 문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큰 박스 하나 있지. 그 박스 밑에다 써. 이게 뭐야? a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a 제곱 b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고 잘라낸 거지. 그 다음에는 a 하나 b 2개 있는 게 3개 있는 거고
B 3개짜리가 모여져서 뭐를 이룬다? 지금 문제에서는 A에 A 더하기 이거 다 뭉쳐내면 이런 형태의 입체를 그러니까 이런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도형을 이용한 접근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어렵진 않고 그냥 도형 자체를 그대로 이런 기호로 바꿔내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뭐지? 인수 정리를 이용한 그 인수분해인데 즉 뭘 이용하는 거야? 무슨 제법? 조립제법의 테크닉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조립제법의 테크닉을 이용한 인수분해요.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제 선생님 이제 좀 몸에 한계가 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보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6을 인수분해하래. 얘를 뭐하라?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하라는 뜻은 곧 무슨 정리가 성립된다? 인수정리가 성립된다. 그럼 인수정리가 성립되니까 뭐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뭘 이용하자?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수 6의 뭐야? 약수 중에서 무조건 답이 등장하죠. 뭐 약수? 6의 양의 약수가 아니면 무슨 약수? 음의 약수 중에서.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2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그럼 즉 3의 약수 중에서 등장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기는 아무 고민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1을 넣으세요. 1. 그럼 1 넣으면 2 빼기 1 더하기 5 빼기 6은 7 빼기 7에서 0 나오지. 따라서 주어진 식은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뜻 아니야. 그래서 얘를 조리제법 하려고 어떻게? 2 음수 1 5 음수 6에서 1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내려오고 1, 2는 2, 1, 6, 0이다. 즉 어떻게 돼? 주어진 식은 x-1 한 개랑 얘가 b, q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식은 더 이상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뭐지? 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밑에 있는 문제 두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리제법을 하는 테크닉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수항에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그 값을 찾는 건데 순서는 1, 음수 1, 2, 음수 2 어쨌든 이 녀석의 약수 중에서 등장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답 강의 정지하시고 문제 4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을 보면 자, 문제 4번의 정답은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x-1의 제곱에 x 더하기 4 2번의 정답은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x-2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만 다시 한 번만 풀어줄게요. 4차식 보면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음수 11x 빼기 6인데 자 4차식은 생각해봐. 첫 번째 조립제법 하면 1차 곱하기 3차인데 3차도 어차피 또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1차 곱하기 2차까지는 무조건 등장할 거라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차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무조건 몇 개 찾아? 2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에서 0 되는 값을 즉 인수정에서 0 되는 값을 무조건 3차식은 좀 편한데 4차식은 무조건 2개를 찾고 시작하세요. 지금 이미 음수 1인 걸 확인됐으니까 확인 일단 그대로 해볼게요. 만약 음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1 음수 3 음수 3 양수 11 빼기 6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하면 0 되는 값 하나 등장하네. 그러니까 나는 일단 누구다? 음수 1로 한번 조리제법 할 거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은 안 됐거든요. 그럼 2를 한번 넣어볼게. 2 넣으니까 16 더하기 8, 3, 24
2 집어넣으니까 4, 3, 12 빼기 22 빼기 6. 그래서 여기서 12가 등장하고 둘 더하니까 28 음수 28. 그래서 두 개가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쌤이. 선생님 여기에 음수익이 두 번 들어가는데 근데 이 두 번 들어가는지가 여기서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 1, 3, 음수 3, 음수 11, 음수 6. 그러니까 여기는 안 어려워. 요가 찾는 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그대로 내려오고 음수 1에 더하면 2 곱하면 음수 2 더하면 음수 5 곱하면 5 음수 6 6에서 0 맞지? 그럼 나머지 0 나오고 다시 얘를 2로 하니까 다시 그대로 1 2는 2 더하면 4 4, 2, 8 3 3, 2, 6 0 따라서 인수분해 결과가 x 더하기 1 x 빼기 2 그 다음 얘가 2차식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근데 얘가 다시 어떻게 돼? 1, 3이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 되고 x 더하기 1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묶음처리해서 문제가 풀려지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고 그 다음 밑에 마지막 비교하기 문제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교하기 비교하기. 자, 비교하기 보면 답은 똑같은데 이제 결국 주어진 식 인수분해 하라는 겁니다. 자, 비교하기 문제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 보겠습니다. 누구를 인수분해하라니?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음수 x제곱 더하기 x를 인수분해하래. 자, 항이 몇 개야? 4개로 딱 존재하니까 물론 여기서 x 자체로 묶어낼 수는 있는데 그대로 인수분해를 한번 시전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한 두 개에서 x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x 빼기 1만 남죠. 그 다음 여기 한 두 개에서 음수 x로 묶어내도 x 빼기 1만 남죠. 그러면 한 4개를 몇 대 몇으로 만든 거죠? 2대2 버전으로 바꿔낸 거죠. 그럼 여기 식에서 x 빼기 1이라는 공통인수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x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다시 x로 묶어내면 x 하나, x 빼기 1 하나, x 제곱 빼기 1 하나.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 x, x 빼기 1,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최종적인 결과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앞에 x 있고 뒤에 x 더하기 1 있는 이런 식의 인수분해가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그 중단원과 대단원 마무리까지 즉 페이지 37페이지까지 교과서 기준 페이지 37페이지까지 문제를 다 푸셔서 우리가 금요일날 수업 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금요일날 우리 똑같이 수업 때 보겠습니다. 뒤쪽에서는 쌤 한 가지 설명 안 한 그 보관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그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요거가 이제 좀 마지막 내용이 좀 어려운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